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네, 안녕하십니까. 기학자님들. 2개월 전에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또,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 그동안 진행했던 일, 또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이제 어, 고소장을 그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올 1월부터 나의 둘째 아들이 큰 수술을 대비해서 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문의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전문의도 뭐 한두 의사가 아니고 여러 명, 또 우리 그 둘째 아들의 그 병명이 2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의 병이랍니다. 수술 비용은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 대수술이었습니다. 우리 수술한 지가 한 2주,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이 왼쪽 턱 부위가 많이 녹아 내려가지고 이 왼쪽 턱 부위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의 비골,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엉덩이 뼈나 이렇게 여러 부위를 이렇게 막 검토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검진하고 엑스레이 찍고 계속 준비하는 과정,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른쪽 뒤 비골의 그 뼈를 두 조각 3.5cm씩 두 조각을 떼서 이쪽에 붙여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 두 개 뼈를 잇는 또 금속 재질로 이렇게 하고, 또 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혈관까지 같이 이식해서 갖고 오는 큰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 귀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쬐더라고요. 이렇게 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도 한 30cm 정도 째고, 그래서 걸어를 잘 못 다닙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수술도 잘 됐고, 호주에서 제일 권위자인 의사들이 집도를 하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까지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이빨도 또 막 이렇게 몇 개 제거하고 막 큰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임플란트 그걸 빼고 또 임플란트를 두 개인가 이렇게 심고, 또 지금도 저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속에 뭐 이렇게 지주식으로 받쳐놨어요. 이 속에, 입속에다가. 그래서
계속 갈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많이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선정과 수임료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사건은 이제 아주 복잡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맡을 변호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그 문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가 협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임원들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 오면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형사 고소 비용의 이제 공평성 문제 이게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민사로 진행할 때는 그 찾고자 하는 우리 피해 금액을 찾고자 하는 그 신탁 자산이 1061억 정도가 우리 뭉화 신탁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우선권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찾아오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는 뭐 민사소송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뭐 이게 승소하면 바로 다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 선발대로서 뭐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뭐 민사는 그래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도 큰 어떤 그런 부담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 저렴하고 또 1그룹은 137명, 2그룹은 114명으로 해서 이제 총 251명이 이렇게 소송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기득권의 어떤 문제 또 거기에 많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판사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내가 설명해 오면서 그 경험을 하고 피부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 사법부가 많이 썩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패소했고 또 그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행사나 또 그 대주 채권을 인수한 회사나 또 거기에 관계된 그 신탁사나 이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또 잘못을 저지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민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사 고소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뭐 19.8%. 물론 민사는 전체 참관 우리 그 전체 계약자 수의 비례해서 보니까 33%가 참여했지만 민사를 이렇게 패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 이상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 또 이 사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막상 지금 우리 그 변호사 수임료가 4,400만 원이면 나누어 보면은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부담을 1인당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상 또 부담하라고 하면은 또 참여율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빠져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민사는 물론 그게 승소하면 바로 찾아가니까 자기 돈을 찾아가니까 하는데 형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 그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또 민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 어떤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또 협상을 하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그 좀, 좀 우리 계약자들이 그좀 머무 머뭇머뭇 쉽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 계약자에게만 비용이 부담하는 아까 민사하고는 틀리 형사건은 뭐 큰 이득이 없습니다. 처벌을 일단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사로 가든 또 합의를 하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계약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80%인데 이 사람들까지 음, 좀 어떤 그런 부분 이 분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공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2주 3주 전에 우리 1그룹에 대해서 상대방 변호사비 그 미입금자 있지 않습니까? 한 24명 되는데 내가 통보를 하고 통보를 또 않고도 미리 한 명은 또 입금했더라고요. 한 명은 입금했고 내가 통보하니까 나머지 세 명은 또 입금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 20명이 지금 입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비용들인데 좀 입금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두 차례 더 납부 요청을 하고 그래도 입금을 안 하면은 바로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바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급 명령하고 강제 집행까지 한다면은 이제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비용, 집달관들 시켜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송달이 안 된 사람은 또 그 공시를 통해서도 막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 막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도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일단은 지금 1그룹한테만 보내는데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생각 말고 우리 같은 계약자들끼리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내가 다시 통보 보내면은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1그룹 항소 때 이때 항소 기간이 짧아요. 2주간인가 하고 해서 미리미리 우리는 또 다수가 되다 보니까 미리 언제까지 알려달라 하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 중에 7명은 아무 뭐 상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도 없고 해서 계속 통보 보내고 하고 했는데 이거 나는 뺄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거 뺄라고 이건 제 아무 좀 안만 보내고 이거는 지금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 아니냐. 그래서 난 뺄라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럼 그럽시다 하고 했는데 문제는 명단에 포함시키면은 그 청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를 해야 항소가 진행이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7사람 때문에 이 인지대를
예? 납부 안 하면은 또 인지대도 이렇게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인지대가 딱 이걸 얼마 입금시키시오 하고 가상 계좌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한 번에 다 입금시켜줘요. 그 나눠서 뭐 분할 입금도 안 되고 한 번에 입금시켜야 항소가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명 정도는 막 연락도 안 되고 하고 나는 뺄라 했는데 빼고 하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하자 해서 그냥 했는데 법원에서 바로 인지대를 납부하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해서 일단 납부를 했죠. 돌려준다 하니까. 근데 돌려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때는 또 100% 돌려줄 줄 알았어. 바로 취소하면은 100%안 돌려줍니다. 내가 그때 7명 정도에 한 62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바로 취소하고 했는데도 그냥 반절밖에 돌려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620만 원 정도를 내가 부담을 해서 납부를 포함시켜서 납부를 했고 그래서 취소하고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거 돌려달라 했더니 2분의 1만 2분의 1만 돌려줬어요. 반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한테 그렇게 내가 그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이 카톡으로 봐요. 인지를 하면서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할지 또 결론에서 또 이것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많은 어떤 우리 형사 수사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그 소송을 진행할 때도 막 그 여러 가지 그 사법 체계가 막 변경되고 막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워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에 또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그다음에 3월 12일부터는 이미 법 애곡제가 시행되고 형사건에 대해서 법 애곡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민사건까지 했으면은 이랑 더 좋았는데 내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사는 제외하고 형사건에 대한 법 애곡제.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10월 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불송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쨌는지 그동안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그저 하면은 이 불기소 이유서만 떼서 볼 수 있었어요. 불기소 이유서. 그러면 이 수사관이 수사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사건 기록까지 다 열람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수사를 잘했나 어땠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그 8월 달에 지금 그 고소장을 접수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뭐 고소인 진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할 거 아닙니까? 10월 3일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고소장을 접수해도 이런 부분들은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다 유권 해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제기가 가능. 그 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수사 담당자 교체나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게 만약에 이 기관한테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그 기관 말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다른 데를 이체해서 이 수사를 하게 해달라면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번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와 대응 여건 강화 그럼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리고 특정 기득권자의 돈 받아먹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불기소하고 불송치하고 이러면은 이제 사건을 다 우리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냥 바로
법 왜곡죄로 그냥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이나 처분하는 사람이나 부담이 더 이제 커졌다 이 말이죠. 옛날처럼 이거 수사관 만들어 저번에 그냥 뭐 이의 신청하세요.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사건의 기록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부 열람 복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수사를 잘했나 안 했나 훨씬 더 어떤 그런 감시와 어떤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없어졌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 몇 가지 때문에 자기가 걸리면은 이 담당 수사관이나 또 담당 검사가 이거 기소 못하겠다. 뭐 검사도 걸릴 것이고, 수사관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수사관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자기 옷벗을 어떤 우리 사건으로 해서 뭐 진짜 인생 뭐 피게 뭐 무슨 뇌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함부로 그렇게 옛날처럼 뭐 불송치, 불기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혐의.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완벽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제출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민사처럼 그걸 다 무시하고 하면은 바로 한다 이 말이죠. 진짜 이거 우리 기득권들이 처음에는 민사나 형사 이거 전부 넣어서 법 왜곡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에 이렇게 우리 국회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 민사 형사 포함된다고 했는데 국회 바로 상정하기 전에 그냥 뭐 민사건은 제외하고 쭉쭉 글을 올렸잖아요. 이런 그 기득권들을 장난 아닙니까? 얼마나 노비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하고 제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좀 더 이렇게 이런 어떤 법 왜곡죄나 또 10월 3일부터 시행하는 어떤 모든 형사 개정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수사를 뭐 이렇게 무마한다거나 그런 일은 그래도 없을 것이다. 일단은 우리 사법기관을 이 법 때문에 믿어봅니다. 믿어보고 다시 더 추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기 아까 설명했잖아요. 돈 안 낸 사람들 지금까지도 돈 안 내고 또 형사 고소권을 그 금액으로 또 진행하면 분명히 안 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고소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은 우리 계약자들의 복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숙명입니다. 왜냐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합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단합이 안 되고 일부 사람만 내가 이끌고 가기에는 힘들고 그 비용도 계속 부담하라고 내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받아낼 어떤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기도 있고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뭐 그래서 뭐 섣불리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임원들이 내가 고소장을 쓴 거를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녹음한 걸 보내와서 들어보니까 이런 고소장을 이렇게 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표현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고소장 플러스 이번에 더 추가를 많이 했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같은
제명인데 그 내용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죠. 확실하게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고 준비를 지금 잘 이번 주 내까지 다 해서 내가 그 보내서 그걸 프린트해서 제출은 미리 해놓고 제출 미리 하면은 다음 주 한 8월 25일 한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정도 이렇게 제출을 딱 해놓으면은 이제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띡띡 와서 하면은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그 배치가 될 것이고 담당 수사관이 또 알 것이고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그 딱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직접 이렇게 통화해서 고소인 진술을 좀 빨리 좀 준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고소인 진술을 또그 일정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걸 하고 그래서 내가 9월 중순경에 한국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임원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것입니다. 그 고소인 진술이 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뭐 그 고소장에 써서 그냥 제출하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거를 확실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딱 해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에도 내가 그 임원들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진술한지를 내가 모르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알 수 있겠죠. 다 열람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복사가 안 돼요. 열람 복사가. 예? 어떻게 그 수사관이 어떻게 그 고소장을 작성을 했는지 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검사들도 그걸만 보고 이거 이런 상황이면 뭐 안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실 수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하는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 빌려준 거 이거 사기 저 사기꾼이 나를 돈 안 갚으니까 이걸 처벌해 주시오. 이거는 간단하지만 이거 우리의 어떤 사건은 그러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예? 변호사들도 어려워서 하고 내가 아는 변호사 이렇게 일반 어떤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아이고 나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돈을 떠나서 그 관계는 내가 잘 물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승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책임감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은 평상시에 뭐 계속 공정을 해주고 뭐 채권 채무 관계 그런 거나 정리해주고 이런 어떤 변호사들이라면은 이런 신탁법이나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관계 그다음에 우리하고 시행사하고 대주의 채권을 인수한 그 회사나 또 신탁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다 변호사들이 두 명이나 끼어서 서로 조율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피해 가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꼼꼼히 해놨겠어요. 그거를 잡아내서 처벌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그리고 그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 변호사들까지 내가 넣으니까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넣으니까 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이제 또 변호사 선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측은 만약에 이건 기소가 된다면 변호사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민사건하고는 좀 틀리.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아까 내가 잘 정리를 하고 또 제출을 하고 또 내가 직접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하면은 이번에는 음, 또 변호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물론 변호인을 선임을 해도 또 나하고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하는 건 맞는데
그 비용을 걷는 어떤 방법도 막 "왜 안 내냐. 참가해라." 강퇴시키고 뭐 하고 어 그러면은 내 머리가 지금 아까 열하셨던 가정적으로 막 힘든 부분, 정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또 나를 또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 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 이거죠.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노하우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직접 가서 고소인 준수도 하고, 물론 내가 그 고소인 준수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 그 고소인 3명을 더 나 포함해서 총 4명이잖아요. 3명도 같이 해서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다 하고 어 이렇게 그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약자님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계속 정보를 카톡과 다음 카페,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뭐 고소장의 내용이 어때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씁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에,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니까 내가 계속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나를 또 믿고 신뢰감 있게 계속 지금 오신 분들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활동비를 지원해 주신 분, 한 번을 냈든 두 번을 냈든 뭐 상관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냈으면은 어,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참가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본인 비용 부담해 가면서 민사소송에 참가했던 계약자님들, 그다음에 활동비를 지원해 줬던 계약자님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만에 하나 이제 형사건이 잘 그 내가 추진한 대로 기소가 되고 그러면 또 협상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협상 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명단에 넣어서 잊지 않고 어, 반영을 해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을 꼭 같이 추진을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내가 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약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또 계속 추진 사항을 계속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2개월 동안 내가 소식을 못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했는데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좀 이렇게 수술도 끝나고 또 내가 저 허리도 아프고 했는데 그것도 허리 또 마취하고 수술을 허리 주사를 맞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2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비싼 어떤 그 거를 이렇게 맞았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더 이렇게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앞으로는 저 소식도 더 이렇게 자주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아들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해 줘서 고맙고, 그래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입속에 뭘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육 강화. 이거 지금은 음식을 먹으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 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걸을 때도 안 돼서 또 내가 항상 이렇게 또 병원 또 이번 주 수요일도 병원 또 갑니다. 담당 의사 만나러 가고 또 확인하고
이게 근육이 제대로 지금 하는지, 혈관이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걱정하고 계속 만나고 찍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수술은 잘 됐고 우리 아들이 잘 버텨주고 회복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절망 속에 갇혀 난 꿈을 잃었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하지만 네가 내게 말해줬지. 이젠 포기하지 말라고, 날 믿으라고. 다친 마음 감싸주고 잃어버린 날 찾아줘. 너의 따스한 손길로 나를.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 희상이와 함께하는 이 길, 다시 일어나 너의 빛을 따라.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워져.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내게 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희망의 손길로 난 다시 살아났어.